이른 새벽 시장 골목에 기름 타는 냄새가 번진다. 아버지는 오늘도 부침개 판 앞에 섰다. 사람들은 그를 전장사라고 불렀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꿈이 있었다면 단 하나.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아들의 선택이었다. 요양원 창가에 앉은 아버지. 부침개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만 남긴 채 끝난다. 이게 효도였을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둡다. 하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정확했다. 40년을 걸어온 길이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난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을 깬다.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판을 펼친다. 시장 입구 왼쪽 전봇대역. 가스통을 연결하고 철판을 닦는다. 손에 밴 동작이었다. 기름을 두른다. 지글지글 소리가 난다. 반죽통을 연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것이다. 밀가루, 부추, 해물. 재료는 언제나 똑같다. 하지만 손맛은 날마다 달랐다. 온도, 습도, 기분까지 모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국자로 반죽을 떠서 철판에 붓는다. 동그랗게 펴진다.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다. 첫 손님이 온다. 아저씨, 부침개 하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부침개를 뒤집는다. 노릇하게 익은 면이 드러난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손님은 돈을 건네고 떠난다. 아버지는 바로 다음 반죽을 붓는다. 시장이 조금씩 깨어난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정육점. 하나둘 불이 켜진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묵묵히 부침개를 굽는다. 하루에 몇백 장을 굽는지 셀 수도 없었다. 손님이 줄을 선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다. 아저씨, 2개 싸주세요. 하나만요. 저기요, 먼저 왔는데요. 아버지는 말없이 일한다. 서두르지 않지만 손은 빠르다. 부침개를 뒤집고 포장하고 돈을 받는다. 기계처럼 정확한 동작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계가 아니었다.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아줌마, 오늘 딸이랑 같이 왔네요. 학생, 오늘은 아침 먹고 가나? 작은 대화였지만 온기가 있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해가 뜬다. 시장이 완전히 깨어났다. 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하지만 손은 쉬지 않는다. 이 순간 아버지는 생각한다. 오늘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생각의 끝에는 늘 아들이 있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책값. 아버지의 부침개 한 장 한 장이 아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전장사라고 불렀다. 본명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장에서 40년을 일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월급은 적었다. 그래도 참았다. 배우는 시간이라 생각했다. 3년을 일하고 나서 독립했다. 손수레 하나, 철판 하나가 전부였다. 자리를 잡는데 또 몇 년이 걸렸다. 맛으로 승부했다. 아버지의 부침개는 달랐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 해물은 신선한 것만 썼다. 부추는 직접 골라왔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다. 전장사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 입소문이 났다. 단골이 생겼다.
비 오는 날도 빠지지 않았다.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태풍이 왔다. 시장이 거의 텅 비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왔다. 혹시 몰라.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손님이 왔다. 아저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아버지는 웃었다. 당연하죠. 그날 번 돈은 얼마 안 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다. 신용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했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누가 아프면 먼저 챙겼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부침개를 더 줬다.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돈을 받지 않을 때도 있었다. 상인의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다. 전장사가 우리 시장 기둥이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기둥은 무슨, 그냥 밥벌이 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었다. 허리도 조금씩 굽어갔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참 걸렸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젊은 상인들이 물었다. 아저씨,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했다. 글쎄, 몸이 허락할 때까지. 사실은 목표가 있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다. 아버지에게 꿈이 있었다면 단 하나.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이 아이 공부 계속 시키셔야 해요. 아버지는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겁이 났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등록금은 계속 올랐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아버지는 계산을 해봤다. 부침개를 몇 장 팔아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더 일해야겠구나. 새벽에 더 일찍 나갔다. 밤에 더 늦게 들어왔다. 아들은 몰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일하는지.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갔다. 집에 오면 아버지는 이미 자고 있었다. 아버지가 깨면 아들은 학교에 갔다.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았다. 공부하느라 바쁜 게 당연하지. 주말에도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였다. 한 번은 아들이 물었다. 아빠, 피곤하지 않아? 아버지는 웃었다. 괜찮아.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거짓말이었다. 몸은 매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펼쳤다. 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뜨거웠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 거야. 아버지는 확신했다.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었다.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한 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다. 의대였다. 아버지는 합격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했다. 정말로 해냈구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참았다. 축하한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도 울컥했다. 아빠, 고마워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긴. 내가 잘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의대 등록금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지는 자신을 다독였다. 아버지는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다. 새 옷을 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다. 옷은 수선해서 입었다. 신발은 밑창이 닳아도 계속 신었다. 멀쩡한데 뭐.
아버지의 말버릇이었다. 외식도 하지 않았다.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다. 술자리도 거절했다. 바빠서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였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번 돈은 모두 한 곳으로만 갔다. 아들,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책값. 끝이 없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갔다. 입금과 출금의 반복이었다. 저축할 여유는 없었다. 한 번은 아내가 말했다. 당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웃었다. 괜찮아. 나 튼튼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의대 등록금은 매 학기 부담이었다. 아버지는 매번 통장을 확인했다. 모자랐다. 늘 모자랐다.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도 접었다.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 말고 공부해. 그 말만 반복했다. 아들은 몰랐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왔다. 몸은 점점 망가졌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무릎도 아팠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참을 만해. 진통제로 버텼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했다. 전장사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고, 걱정 때문이기도 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시장에 나갔다. 부침개를 굽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가 위로가 됐다. 조금만 더.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6년이 지났다. 아들이 드디어 졸업했다. 의사가 되었다. 가운을 입은 모습을 처음 봤다. 하얗고 깨끗한 가운. 아버지의 낡은 옷과 대조됐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봤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낯설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가? 믿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축하했다. 아들 의사 만드셨네요. 대단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이상한 감정이었다. 아들은 바빠졌다. 인턴, 레지던트. 전화도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었다. 아버지는 이해했다. 의사니까 바쁘지. 하지만 가끔 쓸쓸했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명절에 아들이 왔다. 피곤해 보였다. 많이 힘들지? 아버지가 물었다. 괜찮아요, 아빠. 아들은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아들은 의학 용어를 썼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그렇구나.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식사 후 아들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었다. 조심해서 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데. 목표를 이뤘다. 아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왜인지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 뭔가 잃은 것 같은 느낌. 욕심이겠지. 아버지는 스스로를 탓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전부였다. 그 외에는 바랄 게 없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다.
조금은 나를 기억해줬으면. 아들이 의사가 된 후에도 아버지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여전히 시장에 나갔다. 부침개를 굽고 손님을 받았다. 사람들이 물었다. 전장사, 아들 의사 됐다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네? 아버지는 웃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뭐. 사실은 달랐다. 쉴 수가 없었다. 아직 빚이 남아 있었다.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 그리고 습관이 됐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집에 있으면 답답했다. 할 일이 없으면 불안했다. 시장이 익숙했다. 이곳이 아버지의 자리였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했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다. 무릎도 삐걱거렸다. 부침개를 뒤집을 때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시장 후배가 말했다. 형님, 이제 좀 쉬셔야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진심이었다. 일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안 했다. 부침개를 굽는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반죽을 붓고 뒤집고 포장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게 편했다. 그게 익숙했다. 점심때가 되면 허리를 펴고 잠시 쉬었다. 도시락을 꺼냈다. 아침에 대충 싼 것이었다. 밥과 김치, 간단한 반찬 몇 개.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했다. 오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저녁 시장이 열렸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부침개를 구웠다. 땀이 흘렀다. 아저씨, 부침개 3개요. 2개 포장해 주세요. 주문이 밀렸다. 하지만 차근차근 해냈다. 해가 진다. 시장 불빛이 켜진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한다. 하루가 저물어 간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정리를 시작한다. 철판을 닦고 도구를 챙긴다. 손수레에 짐을 싣는다.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다. 집에 도착하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온몸이 아프다. 하지만 잠은 금방 온다. 피곤함이 약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다시 일어난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아들이 결혼을 앞뒀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아버지는 기뻤다. 장가는 가야지.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했다. 결혼 준비에는 돈이 필요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집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얼마나 필요한데? 조용히 물었다. 아들은 금액을 말했다. 작지 않은 돈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통장을 확인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들 키우느라 거의 못 모았다. 빚도 다 갚지 못했다. 하지만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돈을 찾았다. 손에 쥔 통장이 가벼웠다. 평생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들에게 통장을 건넸다. 이것 써. 아들은 놀랐다. 아빠, 이게 전부. 아버지는 웃었다. 괜찮아. 쓰려고 모은 거야.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노후 대비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들이 더 중요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며느리가 될 사람도 함께 왔다.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홀가분했다.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채워졌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빚도 남았다. 그리고 스스로 벌어먹어야 했다. 아들에게 짐이 될 순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다시 시장에 나갔다. 부침개를 굽는다. 하지만 이상했다. 힘이 나지 않았다. 몸이 무거웠다. 나이가 드나 보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무릎도 부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았다. 참을 만해. 진통제를 먹었다. 하루에 몇 번씩 먹었다. 파스도 붙였다. 온몸에 파스 냄새가 났다. 시장 사람들이 알아챘다. 전장사, 병원 가봐.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 한쪽으로 누우면 반대편이 아팠다. 일어나 앉으면 허리가 쑤셨다. 새벽 3시, 4시에 깼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늙어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깊었다. 머리도 많이 새었다.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한숨이 나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의사인 아들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그렇게 합리화했다. 사실은 두려웠다. 아들이 실망할까봐. 아빠는 튼튼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한 번은 시장에서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옆가게 주인이 달려왔다. 전장사, 괜찮아요? 아버지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잠깐만요. 창피했다. 여러 사람이 도와줬다. 겨우 일어났다.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모두가 걱정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 일찍 집에 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누웠다. 움직일 수 없었다. 전화기를 봤다. 아들 번호가 보였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멈췄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음 날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장에 나가지 못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전화가 왔다. 시장 사람들이었다. 전장사, 오늘 안 나와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는 변명을 했다. 오늘 좀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저 아파서 못 나간 것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조금 나아졌다. 다시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오래 서 있을 수 없었다. 중간중간 앉아야 했다. 부침개를 뒤집는 동작도 느렸다. 손님이 줄을 섰다. 아저씨, 빨리요. 재촉하는 목소리. 아버지는 미안했다. 죄송합니다. 서두르려 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손님이 짜증을 냈다. 에이, 다른 데 가야겠네. 떠나는 손님을 보며 아버지는 무력감을 느꼈다. 매출도 줄었다.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엔 하루 몇만 원씩 벌었다. 이제는 반도 안 됐다. 손님들도 느꼈다. 전장사,
요즘 맛이 떨어졌네?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시장에 나가는 횟수도 줄었다. 일주일에 3-4일만 나갔다. 몸이 허락하지 않았다. 쉬어야 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텅 빈 집이 쓸쓸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다. 결혼 준비로 바빴다. 아버지는 이해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외로웠다. 말할 사람이 없었다. TV를 켰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창밖을 봤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이제 어떻게 살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평생 일만 했다.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일을 못하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흔들렸다. 존재의 의미가 불분명해졌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아들을 위해 살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떠났다.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허탈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날 수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겨우 일어났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충격이었다. 이제 혼자는 위험하구나. 인정해야 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와 달랐다. 아들이 놀랐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들은 바빴다. 아빠, 지금 병원이라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아버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갑자기였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웃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시장 사람들이 전화했어요.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넘어졌다고. 아버지는 당황했다. 괜찮았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아들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빠,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더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의사로서의 판단이었다. 아들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요양원 좀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놀랐다. 요양원? 네, 좋은 곳이에요.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챙겨주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아빠, 제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고 돌봄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나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마음이 아팠다. 알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아들이 놀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들은 안도했다. 감사해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일주일 후,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아들 어릴 적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사진, 대학 합격 통지서.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시간이 흘러갔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다. 아버지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지. 혼잣말이 나왔다. 부엌에 갔다. 뒤집개가 있었다. 평생 쓰던 것이었다. 손에 익은 무게. 한참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이제 필요 없겠지.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잠깐 어디 좀 다녀와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창피했다.
몸조리 좀 하고 올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푹 쉬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자리를 봤다. 40년을 선 자리. 발자국이 남았을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안녕. 조용히 말했다. 이동하는 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짐을 실었다. 너무 가벼웠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쓸쓸했다. 차를 타고 갔다.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시장도 보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 없었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깨끗한 건물이었다. 로비가 밝았다. 하지만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병원 같은 냄새. 직원이 나와서 맞았다. 친절했다. 어서 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었다. 양쪽에 방들이 있었다. 문이 열린 방도 있었다. 안을 보니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TV를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봤다. 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방에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 그게 전부였다. 창문이 있었다. 밖이 보였다. 나무가 있었다. 하늘이 보였다. 여기가 좋네. 아버지는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했다. 짐을 풀었다. 옷을 옷장에 넣었다. 사진은 테이블에 놓았다. 아들 사진이었다. 아들이 물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식사는 식당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 간호사들이 챙겨줄 거예요. 알았어. 짧은 대답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이 시계를 봤다. 아빠, 저 병원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 자주 올게요. 괜찮아. 넌 바쁘잖아. 아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다. 방이 너무 조용했다. 창가에 앉았다. 밖을 봤다. 나무가 흔들렸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가 낯설었다. 소리도 낯설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도 들렸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집에 있었다면 혼자라도 익숙한 공간이었을 텐데 여기는 모든 게 낯설었다.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갔다. 여러 노인들이 있었다. 모두 조용히 식사를 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한 구석에 앉았다. 혼자 먹었다. 밥은 맛이 없었다. 짜지도 달지도 않았다. 그냥 밥이었다. 의무적으로 먹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다. 할 일이 없었다. TV를 켰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창밖을 봤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평생 바쁘게 살았다. 가만히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손이 근질거렸다. 뭔가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게 없었다. 그저 앉아 있을 뿐. 점심시간이 왔다. 또 식당에 갔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같은 얼굴들이 보였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버지도 말을 걸지 않았다. 오후가 왔다. 더 길었다. 시간이 안 갔다. 시계만 봤다. 저녁이 되었다. 또 식당. 같은 반복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럴 것이다. 밤이 되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베개가 젖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생각했다. 평생 일했다. 쉬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버려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이 찾아왔다. 아빠 어떠세요? 아버지는 웃었다. 좋아. 다들 잘해줘.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잘 드세요? 그럼 밥도 잘 나와.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괜찮아. 아들은 안심하는 것 같았다. 다행이다. 대화가 끊겼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아버지가 말했다. 네, 아빠.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네, 다음 달이에요. 그래. 좋겠다. 또 침묵. 할 말이 없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들이 시계를 봤다. 아빠, 저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 바쁜데 왔으니까 됐어. 다음에 또 올게요. 조심해서 가. 아들이 나갔다. 또 혼자가 됐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았다. 아들의 차가 나가는 게 보였다. 잘 가라.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아들은 보지 못했다. 이미 멀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잠을 못 잤다. 아들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등에 업고 놀아주던 기억. 아빠, 나 의사 될래. 아들이 말했던 기억. 그때는 다정했다. 가까웠다.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아쉬웠다. 조금 더 대화할 걸.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적응했다. 아니, 적응했다기보다는 체념했다. 이게 내 삶이라고 받아들였다. 매일이 똑같았다. 아침, 점심, 저녁. TV를 보고, 창밖을 보고, 가끔 다른 노인과 이야기했다. 하지만 깊은 대화는 아니었다. 날씨 이야기, 식사 이야기, 그게 전부였다. 아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는 이해했다. 바쁘니까. 하지만 서운했다. 점점 잊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부침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걸. 옷에서도, 손에서도 더 이상 그 냄새가 나지 않았다. 40년 동안 몸에 밴 냄새였다. 그게 사라졌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실감이 났다. 전장사가 아니었다. 그냥 요양원의 한 노인일 뿐이었다. 이름도 없었다. 302호 어르신. 그게 아버지의 새 이름이었다. 거울을 봤다. 더 늙어 있었다. 한 달 만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다. 기력이 없었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할 일이 없으니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무섭지는 않았다. 그저 허무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이런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혼자인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답은 없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았다. 별을 봤다. 이제 얼마나 살까 궁금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죽음도 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느리고, 지루하고, 외롭게 3개월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창밖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 가을이 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매일 같은 자리. 아들은 결혼했다. 초대는 받았다. 하지만 가지 못했다. 몸이 너무 불편했다. 괜찮아. 사진으로 봐도 돼.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미안해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어. 잘 살아라. 사진을 받았다.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오래 사진을 봤다. 웃는 아들의 얼굴. 잘 됐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나는 빠진 사진이었다. 가족 사진에 아버지는 없었다.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쓸쓸했다. 밤이 되면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 모든 걸 희생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은 이랬다. 혼자 요양원에서 이게 효도였을까? 질문이 맴돌았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안전하고 돌봄 받을 수 있는 곳. 의사로서의 합리적 판단.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다. 마음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외로웠다. 그리웠다. 부침개 냄새가 그리웠다. 시장 소리가 그리웠다. 손님들의 얼굴이 그리웠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그리웠다. 내 자리가 그리웠다. 쓸모있던 시절이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몸도 상황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기억만 되새겼다.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요양원 창가 302호 방. 부침개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전장사는 더 이상 없었다. 그저 늙은 아버지만 남았다. 질문과 함께 이게 효도였을까? 이게 사랑이었을까?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외로움을 참았다. 둘 다 사랑했다. 둘 다 희생했다. 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어긋났다. 그게 인생인가? 그게 가족인가? 완벽한 답은 없다. 완벽한 선택도 없다. 다만 남는 건 그 순간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끝없는 질문. 이게 맞았을까? 아버지는 창밖을 본다. 날이 저문다. 또 하루가 간다. 내일도 올 것이다.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흐른다. 답 없는 질문과 함께 사랑은 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온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침개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40년의 노동이었다. 아들의 사랑은 요양원이었다. 안정과 돌봄, 합리적 선택이었다. 둘 다 틀리지 않았다. 둘 다 최선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정답은 없다. 우리는 다만 묻는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진짜 효도는 무엇인지, 그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요양원 창가에 앉은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는 아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산다. 그리고 묻는다.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